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가보게 됐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가상현실 공간 속에서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순위 보면요. 종목들이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확실히 금융주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은행들의 수익률이 좀 좋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오늘 종목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고객님들께서 관심 있으실 만한 종목들은 아닌데, 그래도 포드는 좀 관심들이 있으시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고점까지 아직 2%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차량업계 전반이 힘들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포드의 전기차 전환 노력을 투자자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에 전기차 차량 판매량이 급증을 했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나오기만 한다면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미국 픽업 트럭의 왕 F150 전기차 버전이 출시가 내년에 됩니다. 근데 이 F150 라이트닝 모델이 벌써 예약자 숫자가 15만 명을 넘겼다고 하니까요. 정말이지 좀 대단한데 실상은 정말 어떤지 제가 한번 다시 뜯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포드가 내놓은 전기차 라인업 중에서 단연코 메인 모델은 머스탱 마크 E입니다. 전기 세단인데요. 이 마크 E의 판매량이 저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반도체 부족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분기 판매량이 3분기 판매량이 5,000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봐도 예뻐 보이는 차트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포드가 잘하는 픽업 트럭 분야는 어떠냐? 이 부분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엿보이긴 합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올해 출시는 좀 물 건너갔고요.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갑자기 오른쪽에 보시면 리비안이라는 차량이 R1T라는 모델인데, 이 리비안이라는 복병이 먼저 첫 전기 픽업 트럭이라는 타이틀을 뺏어내고 출시를 이미 차량 인도를 했어요. 근데 인기를 최근에 좀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포드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것이 리비안으로 말미암아서 전기 픽업 트럭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으니까요. 내년에 포드가 잘 내놓기만 한다면은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는 포드의 이런 전기차 전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기존의 중립으로 평가했던 투자 등급을 매수로 상향시켰습니다. 또한 목표 주가는 $20로 제시를 하면서 지금보다 30%는 더 올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포드를 비롯해서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 전환을 하기 위해서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드는 SK이노베이션과 합작회사를 만들었고요. 미국 안에 배터리 공장 2개를 신설을 하겠다면서 총 1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존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보다 4조 원이나 더 늘어난 금액이고요. 이 두 공장의 생산 규모를 합치면은 미국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포드는 SK이노베이션과 손을 잡고 GM은 LG화학과 또 손을 잡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텔란티스는 삼성 SDI와 또 합작회사를 설립을 하는 구도인데, 미국의 자동차 3사가 한국 배터리 3사와 손을 잡는 아주 마음이 웅장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언급해드리기로 했던 게 테슬라 실적이 나오면은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실적이 2시간 좀 넘어서 나왔었습니다. 주요 내용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당연스럽게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제가 보면서 놀라웠던 부분을 특히 박스로 제가 빨간색 점선 박스로 해두었는데 이 부분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마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엄청 좋아졌습니다. 차량 판매와 관련한 매출 총이익률이 가장 위 박스를 보시면 돼요. 3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스 보시면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이익률이죠. 거의 15%를 달성했습니다. 자동차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10%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기업들 입장에서
마진을 남겨먹기가 원래 더 어려워요. 배터리가 비싼데 배터리를 사와야 되니까요. 그런데도 15%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은 정말 까무러칠 만한 마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역시 이제 EPS를 보셔야겠죠. 네, 주당 순이익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145%가 올라서 이번 3분기 EPS는 1.86을 기록했습니다. 월가에서는 1.61달러를 예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주요 내용으로는요. 차량 재고 일수를 보시면요. 이것도 좀 넓게 보여주세요. 네, 차량 재고 일수가 보시면 6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차를 만들고 나서 팔기 전까지 일주일도 안 걸렸다는 겁니다. 사실상 재고가 없는 수준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테슬라의 슈퍼차저 커넥터가 이제 거의 3만 개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저 박스에 둔 걸 보시면 29,300개 정도 되네요. 네, 충전기 인프라가 잘 깔려 있어야 결국에는 전기차 차량 판매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전 세계 전체 차량 중에 테슬라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략해야 될 시장이 너무 많다는 게 더 무섭습니다. 물론 이런 시장의 장기 성장성은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드와 GM에게도 그리고 현대차에게도 희소식입니다. 아직도 같이 논아먹을 시장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말이니까요. 네. 자, 이번에는 하락 종목들입니다. 네, 유명한 종목이지만 생각보다는 순달람에 안 나온 것 같은 어색한 종목이 하나 있네요. 바로 핀테크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죠. 페이팔입니다. 네, 페이팔이 떨어진 이유는요. 핀터레스트라는 기업 아실 건데 이 핀터레스트를 인수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게 주된 이유로 작용을 했습니다. 인수 가격이 450억 달러라고 하니까 한국 돈으로는 거의 50조 원이 넘는 큰 금액이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역으로 계산하면은 인수 금액이 주당 70달러 수준인데요. 당연히 비싸게 매수를 하니까 페이팔은 떨어지고 핀터레스트는 급등 마감했습니다. 저렇게 극명하게 주가가 나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핀터레스트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술가, 창작가들의 소셜 플랫폼입니다. 굉장히 매니아층이 두텁기도 하고요. 그만큼 충성도가 높은 그런 소셜 플랫폼입니다. 페이팔이 핀터레스트를 인수하려는 이유는 명백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전자상거래를 붙여서 통합적인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내겠다. 그런 포부겠죠. 다만 페이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업체들이 반발할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아주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순달람의 마지막 코너, 메인 코너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순달람이고요.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에서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죠. 해외 주식 투자 수익률 상위 5% 고객분들께서 선택하신 5종목 제가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고수들의 선택은? 네, 역시나 아주 종목들 몇면을 보니까 어태커들이십니다. 네, 비트코인과 관련한 종목이 이번 주에는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1위 마라톤 디지털과 4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요. 요즘은 매일같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이렇게 랭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비트코인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아주 난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올타임 하이를 결국 기록을 했고요.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는 8천만 원을 벌써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변에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좀 무겁다 보니까 주식으로 치면 이제 삼성전자와 같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보통 작은 코인들을 투자자분들은 많이 건드리시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만 거의 잘 올라가는 그런 장세니까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배가 좀 덜 아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이제 투자자들을 좀 웃게 만든 가장 주요한 이슈는요. 미국의 SEC 위원장이죠. 게리 겐슬러가 지난 10월 5일 청문회에서 언급했던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날 겐슬러는 미국은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중국과는 다른 길을 걸을 것이다 라면서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을 했고요. 이런 발언은 9월 30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각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이슈였었는데 이런 정책 리스크가 비로소 좀 완화가 된 게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연계해서요. 비트코인 선물 ETF가 드디어 이번 주 월요일에 상장에 성공을 했죠. 앞으로 줄줄이 비트코인 ETF가 나올 것 같은데 보통 선물 ETF가 나온 다음에 향후 현물 ETF도 잇따라 출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ETF 출시 이후에도 상승세를 좀 유지하는 것 같고요. 한편 BITO,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같이 폭등을 했던 점도 좀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쯤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로 꼽을 만한 것들을 제가 좀 간추려 왔는데요. 비트코인 보유량이 그래서 단체별로 얼마나 되는지 제가 좀 찾아와 봤습니다. 단체 구분을 보시면 뭐 비상장기업, 상장기업, 정부, 펀드 뭐 이렇게 다양한데요. 신기한 것은 중국 정부도 비트코인을 마냥 싫어할 것 같은데 보유량은 글로벌 단체 2위입니다. 2위 단체예요. 또 9위를 보시면 뭐 팀 드래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비트코인 3만 개를 혼자 들고 있습니다. 2조 원이 넘는 금액인데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테슬라도 각각 9만 개, 4만 개를 넘게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관련주를 좀 꼽기가 어렵죠. 그래서 상장기업 기준으로 해서 보유량 점유율을 따져봤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거의 절반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보유 비중이 20%가 넘어갑니다. 그 뒤를 쫓는 것이 바로 스퀘어, 이제 마라톤, 그다음에 코인베이스 뭐 이런 친구들이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왜 이런 관련주들을 투자자들이 많이 사시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수익률이겠죠. 수익률이 압도적입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과 관련주들 간의 1년간 수익률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비트코인이 300% 남짓 오를 때 마라톤 디지털은 2000%가 넘게 올라왔으니까요. 그럴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관련주들도요. 뭐 주식이니까 결국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마라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해시 값은 올리고요. 전기료는 내리면 됩니다. 해시값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채굴 능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채굴기를 뭐 여러 개 사든지 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연산할 때 전기를 무지막지하게 먹기 때문에 전기료를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부분이 마라톤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시값을 성공적으로 앙등시키면서 꾸준히 코인 채굴 능력을 좀 늘려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 결과 올해 초에는 마라톤이 한 달에 18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채굴했다면 지난 8월에는 1900개 정도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채굴했습니다. 10배나 늘었어요. 사실 코인이 지금 하나로 8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마라톤이 코인 하나를 채굴할 때 드는 비용은 600만 원을 조금 넘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마진이 뭐 열 몇 배인데요. 그래서 아래 순이익 추이를 보시면은 작년에는 분명히 적자였는데 지난 2분기에는 230억 원의 순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마라톤도 마라톤인데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이 점차 자산시장에서의 주류로 인식되고 있고 또 편입되어 간다는 겁니다. 시장은 자꾸 커지고 참여자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조지 소로스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헤드라인이 뜨기도 했었죠. 제가 박스를 해둔 저 영문 내용이 좀 흥미로운데요. 전설의 투자가 폴 투더 존스가 한 말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우리는 아직 야구로 치자면 1이닝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는 말이고요. 만약 3이닝, 6이닝 이렇게 점차 중반부로 달려가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완전히 주류로 인식돼서 기관 투자자들이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자산 배분해서 비트코인을 한 축으로 크게 맡긴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크에서는 그래서 최대 50만 불까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